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38살의 미영 씨는 지난 주말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들과의 만남.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되고 맙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등장하면서 일어난 반전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전말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영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중학교 1학년인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동창회 카톡방에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동창회 있어요. 강남 레스토랑 8시. 25년 만에 만나요. 미영 씨는 설렜습니다. 중학교 때 친하던 친구들, 특히 같은 반이었던 유진이와 소연이. 결혼 후 바빠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요. 마음 설렘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요새 좀 찐 것 같지만 괜찮은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머리도 손질했고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녀올게.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구들이 몇 명 와 있었습니다. 미영아, 미영이다. 유진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유진이는 변해 있었습니다. 잘 빠진 몸, 명품 명찰, 손목에 다이아몬드 팔찌. 한눈에 봐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영이? 정말 오랜만이야. 미영이 맞아?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의 눈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실망이었을 겁니다. 응, 나야. 오랜만이지. 미영 씨는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소연이도 나타났습니다. 소연이는 화려한 구찌백에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무늬의 스카프, 얼굴은 역시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유진이처럼 정말 잘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이도 왔네. 요새 뭐해? 난 그냥 집에서 애 봐. 우리 딸이 벌써 중학교 1학년이야. 이미? 맞다. 미영이가 제일 빨리 결혼했지. 그런데 남편은? 미영 씨는 순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어서 못 왔어. 그냥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그렇구나. 소연이 남편은 요새 회장직을 맡았어. 그리고 유진이 남편은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며 미영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녁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테이블에 모인 친구들은 죄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 병원 원장, 대기업 부장, 프랜차이즈 사업가. 모두 화려한 경력과 엄청난 부를 자랑했습니다. 반면 미영 씨는 계속해서 작아 보였습니다. 미영아, 너는 요새 뭐 해? 일은 안 하고. 난 집에서 애 봐. 남편 월급으로 생활해. 그렇게까지 남편을 믿어? 요새 남자들 다 못 믿을 텐데. 어쨌든 경제활동을 안 하면 남편에게 종속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 씨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미영이는 꽤 예뻤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 육아를 하다 보니 그래 되는 건가? 요새 시간 있으면 운동하고 성형도 좀 하고 그러는데. 맞아. 나도 얼굴 손질하고 몸도 계속 관리해. 자기 관리가 중요해, 진짜. 미영 씨는 자신의 옷, 자신의 몸,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수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남편 봐. 이거 요새 구입한 포르쉐야. 그리고 여기 보이지? 강남 압구정 빌딩 23층. 그게 우리 집이야. 1,000억 이상이야.
다른 친구들도 자신들의 명품 시계, 해외 여행 사진, 대형 SUV 사진들을 늘어놨습니다. 소연이가 미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너는 뭐 자랑할 거 없어? 남편 직업도 들어봤는데. 좀 초라하지 않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들이 이 정도면 남편이 최소한 임원급 이상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미영이는 정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친구는 미영 씨를 위해서 아래로 한번 훑어본 후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인생이 다르네. 중학교 때는 우리가 비슷했는데 어쩌면 미영이가 먼저 결혼해서 이 정도인가? 그 순간 미영 씨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마치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유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앞에 있던 찬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물건도 못 가진 여자, 정신 차려야 하지 않을까? 그 말과 함께 유진이는 미영 씨에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미영 씨의 얼굴과 옷에 소복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영 씨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 씨는 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정도면 됐지. 너도 이제 정신 차렸어? 유진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미영 씨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능욕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미영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옷도 구질구질했고 얼굴도 지쳐 보였습니다.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옵니다.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는 그것도 모자란가 봅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애를 낳지 말았을까? 아니면 직장을 계속 다녔을까? 아니면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났을까? 울다 지친 미영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수치심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결국 미영 씨는 화장을 고쳐 바르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미영 씨를 향해 친구들의 눈초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미영이가 갔다가 왔네. 화장실 다녀온 거야? 울었나? 하하하. 친구들의 비웃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유진이는 미영 씨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미영아, 진심이야. 너. 조금 내 말을 들어봐. 너도 뭔가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지금처럼 살면 정말 인생이 후회로 가득할 거야. 우리는 이미 저기까지 왔는데. 그 말은 마치 동정과 위로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깊은 상처였습니다. 미영 씨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갑자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키도 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자신감 있는 표정의 남자였습니다. 여보. 그것은 미영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미영 씨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일이 길어져서 늦었어. 미영 씨는 말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누군데?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 남편입니다. 그 순간 한 명의 손님이 남편을 보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미영 씨의 친구들도 알던 사람입니다. 강남 대형 건설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어? 당신, 한건축 대표님 아닙니까? 모두의 시선이 미영 씨의 남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은 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 남편일 뿐입니다. 건설회사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맞나요? 국내 건설업계의 신화라고 불리는 그분 아닙니까? 우리 회사와도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와 소연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건설회사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당신이 하신 프로젝트는 정말 업계의 모범이 됐거든요. 남편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 과찬입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건설회사 회장이 미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당신 남편이세요? 미영 씨는 황망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와, 정말 훌륭한 남편분이시네요. 당신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순간 자리의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유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남편분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셨어? 우리가 몰랐어. 다른 친구들도 몰려왔습니다. 미영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소연이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영이, 정말 미안해. 우리는 그냥 외형으로만 판단했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무릎을 꿇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미영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너무 상처를 줬어. 미영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이 미영 씨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늦었지? 미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훌륭한 아내입니다. 나는 아이를 키우고 집을 돌봐주는 미영이가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은 이렇게 든든한 가정이 있어야 비로소 외부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영이가 있어서 저는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판단했어. 외형으로만. 남편의 지위로만. 소연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이, 정말 미안해. 나는 지금까지 돈과 지위 때문에 살아왔어.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어. 진짜? 건설회사 회장도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시네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의 동창회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영 씨는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서로가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봤어. 나도 부족한 게 많지만 나는 내 인생에 자부심이 있어. 아이도 건강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사랑한다는 게 가장 큰 부의 아닐까?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많은 걸 배웁니다. 외형으로만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미영 씨의 남편은 돈이 많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영 씨는 초라해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타인을 외형으로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